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에 관광과 일하기 위해 부산에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개념이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타도시와 비교해 생활인구도 하위권이었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도 시민 동구의 활성화를 위해 북한 재개발과 도심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김진동 동구청장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연구용지에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가 국내 최초로 자체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합니다. 이를 위해 수백억이 투자되고 기술 연구 인력 등 지역 인재 채용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부산 지역의 인구 감소는 그 어느 도시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인데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에 관광과 일을 위해 부산에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생활인구 개념이 지난해 도입됐는데요. 타도시와 비교해서 생활인구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월드 크리에이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영도에 위치한 복합 문화공간에 모였습니다. 국내외 인기 크리에이터들이 행사에 대거 참여하면서 부산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관광객들의 발길도 영도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관광을 포함해 통근과 통학을 이유로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높이는 인구와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정주 인구를 더한 생활 인구.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멸 위기 속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는 생활 인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통계청이 발표한 부산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로 보면 부산 동구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8만 7천여 명, 체류 인구는 51만 7천여 명으로 생활 인구는 외국인 2천여 명을 포함해 60만 6천여 명이었습니다. 등록 인구수보다 체류 인구수가 6배 가까이 많은 겁니다. 부산 영도구 생활 인구는 43만 1천여 명, 주민 등록수는 10만 6천여 명이지만 체류 인구는 32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체류 인구수, 등록수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부산 서구는 주민등록 인구 10만 3천여 명, 체류 인구는 35만 9천여 명, 외국인 2천여 명을 더하면 생활 인구는 46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생활 인구 늘리기에 정책을 집중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확대되어서 전년 동기 대비 방문자 수, 관광 소비자 소비 체류 시간 또 모두가 증가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류 인구수가 전체 평균 4.1배 높은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고 전남 구례구는 체류 인구 비율이 18배 많았습니다. 강원 양양이나 경남 하동 역시 10배 가까이 생활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부산 지역 생활 인구는 하위권인 셈입니다. 부산시는 청년 생활 인구를 집중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초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중심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경험을 공유하는 부산 볼래,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부산 살레 등 지역 강점이 반영된 생활 인구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부산, 체류 인구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난 만큼 무엇보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 중심으로 발전했던 그런 이 경제 발전에서 지금은 저는 도시국가, 하나의 도시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세계인들을 유입하고 비즈니스 중심 무대로 나아가느냐, 저는 이게 핵심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도 발맞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산 소멸 위기감 속에 생활 인구 확대 정책이 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진홍 동구청장은 LG 헬로비전과의 대담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고 미래 발전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 생활형 정책을 강화하고 북항 재개발 효과의 원도심 연결 등에 남은 2년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칼과 우산을 고치는 주민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행정복지센터나 병원에 갈 때 행복홀 차량을 이용합니다.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를 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삼복도로 일대에 빨래방이 설치됐습니다. 부산 동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이전만 해도 모두 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었지만 고령화에 1인 가구가 늘면서 이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화두로 떠올랐는데 민선 8기 동구청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모기 콜센터는 올해 운영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처럼 동구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구 안심 이 앱을 개발해서 직접 그 어르신들을 챙기는 찾아가는 가전 서비스라든가 이것들을 전부 다 일자리와 연계해가지고.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삼복도로를 끼고 있는 5개 지자체가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동구와 중구, 영도구 등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적인 숙제 해결을 위해 모인 겁니다. 협의체는 원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도 제한 완화를 부산시에 건의했고 시는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또 정부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인 세컨드홈 특례 지역에 원도심이 빠진 것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동구는 북항 재개발 효과를 원도심과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국제 해양 도시로서의 도약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제대로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김진홍 동구청장은 남은 2년 하버시티 완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약자를 위한 고지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확대와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발전과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29일 국내 선박용 크레인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리엔탈 전공과 오리엔탈 전공 R&D 캠퍼스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1980년 부산에 설립된 오리엔탈 전공은 선박용 크레인과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이날 투자 협약 체결로 오리엔탈 전공은 에코 델타시티 연구용지 내 3,500평 규모 부지에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 최초로 자체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합니다. 이를 위해 250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기술 연구 인력 등 8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초고층 실버타운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사전 재난 영향성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6일 열린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위원회 재심의에서 해운대 우동 일대에 추진 중인 73층 실버타운 건립 사업과 홈플러스 해운대전 부지 내 51층 업무시설 건립에 대해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습니다. 두 사업은 앞서 재난과 재해에 취약해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번 재심의에서도 시는 침수와 해일 예방 분야 홍수 방지 매뉴얼 현실화 등 보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마린시티에 또다시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지역 주민뿐 아니라 거주자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며 사업의 최종 인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지만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며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안전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구조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쐐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올해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내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 수상구조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 28일까지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으로 인한 구급 활동은 총 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건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송정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안리 62건, 송도 35건, 해운대 15건 순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부산 경남 해역에서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한편 7월 들어 영도구 연안에서는 길이 2m에 달하는 상어가 2차례 어선 그물망에 잡히는 등 피서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부 양산의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웅상보건지소가 웅상보건소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양산시는 보건복지부에 웅상보건지소의 승격 필요성을 전달한 결과 승인 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올해 승격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부 양산은 지난 3월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실을 갖춘 웅상중앙병원이 폐업하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져 왔습니다. 골프 선수 이채은 프로가 부산 아너소사이어티 367호로 가입했습니다. 이채은 프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프로 선수로서 이웃에게 행복을 나누고 싶다며 가입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